자,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일단 민사특별법은 자주 나오는 조문은 정확하게 암기하시고요. 그 조문에 관한 이제 몇 가지 판례들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 범위가, 그 물적 범위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적 범위가 임차인이 자연인인 걸 원칙으로 하죠.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물론 예외는 있죠.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인정받지만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자,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임법이 적용이 되면요,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요. 그게 주임법이에요. 주임법이 적용된다라는 말은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한 상태에서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게 주임법이에요. 그런데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택 양수인은 원칙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옳은 질문이죠. 자, 주임법이 적용되려면 주거용 건물이어야 되는데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지 용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지 용도로. 참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실지 용도로 판단한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구비한 후 건물이 양도됐다 뭐라 그랬죠?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하죠. 주거용 건물이 임대차 된 후에 주택이 양도가 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하죠.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한다는 건 뭐도 승계한다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 채무도 양수인이 승계하는 거죠. 양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1번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은 누가 하는 거다? 양수인이. 이렇게 되겠죠. 다만 임차인이 그걸 원하지 않을 수 있죠. 따라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나 싫다. 승계하는 거 나 싫다. 그래서 각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갑에게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3번 갑은 을소유 주택을 임차하였고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종료되는 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양수인이 을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기는 하지만 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은 틀렸죠. 왜? 위에 거 이의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그걸 원하지 않으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여전히 을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존속할 여지는 있게 됩니다. 자, 4번이 문제인데요. 이 4번은 갑을 사이에 임대차가 있었고요. 이런 판례를 왜 출제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갑을 간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요. 주택 임대차. 을이 갑에게 1억 보증금을 준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을은 갑에게 1억 보증금 반환 채권자죠. 채권자. 문제가 생겼어요. 요거를 1억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을의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가압류를 했고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갑에게 통지가 됐어요. 그럼 갑은 보증금을 돌려주면 안 되는 상태죠. 또 이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가 됩니다. 그러면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죠. 그런데 지금 이 임대인이 어떤 사람이냐? 을의 채권자. 을의 채권자 정이 있는데 정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준 게 있어요. 근데 을은 갑에게 1억을 돌려달라는 채권이 있죠. 자, 그러면 을의 채권자가 바라본 채무자의 채무자, 제3채무자라고 해요. 채권자가 바라본 채무자의 채무자, 제3채무자.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임차례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가 되면 양수인이 병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죠. 그죠? 제3차가 누구예요? 제3채무자가 임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데 그 임대인이 누구냐? 제3채무자라고. 그러니까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니까 가압류권자인 정은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 병에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문장을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판례 문구이기 때문에 이대로 출제를 합니다. 임대인 이퀄 제3채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지만 산 사람을 주택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임대인지를 승계하는 사람은 주택 양수인입니다. 주택 양수인. 주택 양수하면서 대지까지 양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대지만 샀어요. 이 사람을 주택 양수인이라 할 수는 없겠죠.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임대차 보증을 꼭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는 전세금하고 비슷해요. 꼭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는 없고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는다. 대항력을 갖는다. 다만 채권자가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뭐뭐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 이게 뭐죠? 통정이죠. 마치 매매한 것처럼 하고 똑같죠. 그리고 실제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위 표시에 해당돼서 무효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항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래서 5번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때 건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되겠죠. 6번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냐? 주택의 명의 신탁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명의 신탁자와 계약을 했다.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된다. 주택 명의 신탁자하고 계약을 맺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의 요건이 뭐죠?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보죠. 여기서 전입신고한 때가 언제냐? 행정청이 수리한 때를 말합니다. 전신고서가 도달한 때가 아니고요. 수리한 때 전입신고한 거고요.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보고요.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수리. 그 주민등록은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하죠. 따라서 가족만이 주민등록을 옮겼다. 대항력권은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됩니다. 꼭 임차인의 자신의 주민등록일 필요는 없고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합니다. 다가구라고 돼 있죠. 다가구는 단독이죠. 집업만 신고하면 되죠. 집업만 기재. 따라서 동호수가 없어도 대항력 취득할 수 있죠. 반면에 다가구는 단독이지만
다세대는 연립주택 같은 집합건물이죠. 그런데 다가구를 임차해서 지번만 기재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세대로 바뀌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동호수 신고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됩니다. 계약 당시 신고 당시 다가구였기 때문에 동호수 추가 신고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신고 당시 다가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세대 집합건물이죠. 동호수 표시가 없네요. 그럼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없지요. 다세대입니다. 임대차 당시 정해진 동호수로 주민등록을 이전했고요.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요. 건축물 대장의 동호수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장부상 동호수가 기준이에요. 따라서 기존 주민등록은 유효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할 수 없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바뀐 동호수에 일치하게 주민등록을 수정해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공구상 주수조와 일치해야 됩니다. 자, 갑은 운소유 주택을 임차하였다. 근데 갑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그런데 갑과의 점유 매개 관계라고 되죠. 이거 전대차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를 했고 갑이 병에게 전대를 했고 우리 동의를 했으며 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다.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참조, 주택의 적법 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쳤다면 그때부터 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다는 거. 임차권 양수인은 임차권을 양수했으니까 우선변제권도 양수한 거죠. 따라서 원래 임차인이 가진 우선변제권을 대신 행사하는 게 아니라 대비가 아니라 그냥 행사하는 거죠. 양수인이니까. 그죠? 대비 행사가 아니고요. 그냥 행사하는 거죠. 직접 행사죠. 왜? 임차권을 양수했으니까 우선변제권도 양수한 게 된 거죠.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전출하거나 직권말소됐다.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14. 주택 소유자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갑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을에게 팔고요. 그 자리에서 임차를 했어요. 그럼 갑은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갑이 대항력이 생겨야 되죠. 언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날 0시에 갑은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15번 병소유 임대아파트 임차인 을이 갑에게 전대를 한 상태에서 전대한 상태에서 을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면 을하고 갑의 관계는 보세요. 원래는 임차인과 전차인이었었죠. 근데 을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을은 임대인이 되고 갑은 임차인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갑이 대항력이 생겨야 되죠. 언제 생기느냐? 을명의 소유권 이전가 격리된 즉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다음날이 아니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16번 자, 갑소유 주택에 1번 저당권이 있고 임대를 했어요. 자,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권을 갖췄어요. 하지만 이 주택이 경매가 되면 이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력이 없어요.
따라서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요 경락인이 기존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이 기존 임차인은 기존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새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 낙찰인 병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여기도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15번과 16번은 다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해야 되죠. 존속 요건입니다. 따라서 아까 전출을 하거나 또는 직권 나수되면 대항력은 상실 그랬죠.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인도하고 대항력권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하고요. 확정일자. 이게 우선변제권이죠. 대항력권은 인도와 주민등록이고요.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를 인정받는데 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이 주민등록이 언제까지 존속해야 되는가? 배당여부 종기까지. 배당여부 종기까지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19번 갑은 을소유주택을 임차하였다. 만약 을소유주택에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갑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고 후순위 담보권 시행하고 경매가 됐다. 경매가 되면요. 요 병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임차권은 소멸하고요. 따라서 갑은 주택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20번 을은 갑수 액수주택 보증금 2월 임차하여 즉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는데 을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 병저당권, 후 정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정해저당권 실행으로 주택이 경매가 됐죠. 그러면 을보다 앞선 병의 저당권이 우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을의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고 을은 경락인에 대항을 못해. 그런데 그 선순위 병의 저당권이 낙찰대금을 완납하기 전 소멸을 해버렸다면 경락인 무가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때 더 이상 을 앞에는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을은 무에게 임대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외죠. 원래 주택 임차인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임차권을 소멸하고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이렇게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날짜를 확정하는 거니까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계약서에 이게 누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갖추었다. 자, 소액임차인은요, 보증금 등 일정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데 계약 체결 당시 소액임차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소액임차인이 아니야. 그럼 최우선변제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새로 계약을 하면서 보증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됐다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3번 전세권은 물권이죠. 따라서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 임차인의 지위는 별개이기 때문에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했다 해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와 임차인으로서의 배당 요구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참조.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적 임차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임차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임대차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유해서 전세권의 지위를 갖고 있고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해서 배당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임차인으로서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대항력 행사에 장애가 있다가 볼 수는 없게 됩니다.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별개다 잊지 마세요. 주택 임차인으로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면제받는 별개다. 그죠? 전세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는 별개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전세권에 대한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별개의 권리라는 거. 땅만 경매되더라도 우선 면제 행사할 수 있지요.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도 주임법이 적용되니까 땅만 경매되더라도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 한가 대금에서 우선 면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이 신축이 되었을 때 이때는 그 대제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면제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주거용 건물이 지어진 경우 이때는 대지 환가 대금에서는 최우선 면제 같은 거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니까 주거용 건물이 아니죠. 근저당권이 설정됐죠. 그 후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바뀌고 임차가 됐으니까 임대차 당시 주거용이죠. 그럼 주임법이 적용되죠. 따라서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가 돼야 되겠죠. 29번 우선 면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했다고 되어 있죠. 임차권에 우선 면제권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냅두고 채권만 양수했으니까 우선 면제권자로서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할 수 없죠. 임차권이 없으니까 우선 면제권도 없는 거죠. 30번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야. 그럼 일단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선 배당 받죠. 나머지는 꾸준히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 받겠죠. 그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으니까 우선 면제권이 있는 거고 보증금이 일정 이하에서 최우선 면제권도 있으니까 일정액은 최우선 면제 받고 나머지는 우선 면제 받고 이렇게 되겠죠. 우선 면제가 뭐예요? 순위에 따라 받는 거죠. 있다라고 해. 자,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갖고 있던 임차인이 주택이 경매될 때 우선 면제권을 선택해서 보증금 전액을 요구했는데 몇 번 유찰돼서 다 못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제1경매 절차에서 우선 면제권 써먹었죠. 그러니까 그 주택이 또 경매될 때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제1경매 절차에서 우선 면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락인에게 이게 몇 번 유찰이 되든 받을 때까지 계속 임대차 효력을 주장하면 되고요. 제2경매 절차에서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우선 면제권이 있는 주택 임차인이 양순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건 최선순위다. 그럼 얘는요,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종료 전에도 배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전에도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종료되기 전이라도 배당을 요구하여, 즉,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다만,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현실적으로 배당을 받으려면 임대차는 종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법원으로 달려가서 배당을 요구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임대차는 종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배당 요구를 해제 의사표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2번은 조심하셔야 돼. 대항력금을 확정일자로 갖춘 임차인은 환가되는 소득월자 기타 채권자보다 확 우선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 전에도 배당을 요구하여 보세요. 환가대금에서 후순위월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배당을 요구해서 보증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다만 그 임차인이 실제로 경매 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려면 종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종료된 후가 아니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법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해지 의사표시로 보는 거예요. 임대차가 종료돼야 법원은 배당을 해주게 되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배당을 요구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단 종료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죠. 그죠? 임대차 종료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배당을 요구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당을 요구하여 임대차를 종료시켜라. 그래야 배당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한 등기됐을 때 보증금 반환과 등기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라 그랬고요. 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보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그 2년 미만의 기간에 유효를 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2년이지만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 할 수 있게 되죠. 임차인만은. 뭐, 이런 것들이 주택임대차의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가끔 어려운 판례가 한두 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것도 결론을 좀 사람을 매치시켜서 잘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임대차 했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나머지는 4개 남았습니다. 시간을 달리해서 찬찬히 나머지도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